네, 다시 반도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인공지능 AI 특수로 수요가 살아나면서 삼성전자는 2분기에만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이달 중에 발표될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AI 반도체 특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 한 주간 성기영의 경제쇼에서 마련하고 있는 반도체 특집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독보적인 국내외 AI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의 그 현황을 좀 살펴보고요. 앞으로 시장 전망에 있어서 어떤 점들에 좀 주목해 봐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나오십시오. 반도체 봄이 돌아왔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예. 올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거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4조 잠정 실적 발표했고요. 10조 4천억 원. 예, 네. 그리고 지금 정도의 이제 웨이프 출하량이랑 또 7월에 있을 또 고정가격 협상 감안해 보면 네. 3분기에도 저희는 14조 정도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삼성전자가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네. 전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46조 원 정도 올해 영업이익. 전체 예, 올 하나에. 예. 네. 그래서 기존 연초에 봤던 것보다는 최소한 10조 이상은 개선될 것 같고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2분기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5조 중반대에 영업이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에도 역시 삼성전자처럼 네. 또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순증하면서 한 7조대까지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간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한 23조 내에 23조? 네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고 또 23조의 의미가 이제 하이닉스가 제일 이익을 많이 냈을 때가 2018년에 20조 조금 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그때가 이제 사실 우리 디램 시장이 역대급 수준이었습니다. 996억 불이었는데 네. 그때보다도 이익이 더 난다는 거는 결국 하이닉스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HBM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다른 사업부가 이제 그때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2018년에 삼성전자가 59조 영업이익 냈거든요. 18년에. 네. 올해는 저희가 46조니까 2018년에 기록했던 역사적 이익은 아마 내년에 도전할 것 같고요. 네. SK하이닉스는 이제 2018년에 기록했던 역사적 이익을 올해 추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SK하이닉스의 그 약재는 두드러집니다. 맞습니다. 네. SK그룹 전체 시총도 많이 이끌어 올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요즘 보면은요. 반도체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 정작 반도체가 이렇게 확 와닿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까요? 예. 그런데 이제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어떤 예. 게임의 룰 예. 이게 좀 약간 좀 변화됐다는 거를 예. 좀 감지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졌다.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센터장님.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사실 이제 시가총액 1위까지 갔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네, 비싼 네. 주식이 되었다가 이제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서로 이제 시소 게임을 하지만 네, 네. 엔비디아가 작년에 이제 데이터 센터 GPU만 엔비디아 네. 데이터 센터 GPU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네. 2023년에 474억 불 매출을 일으켰고요. 데이터 센터 GPU를. 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작년 기준으로 한 97% 됩니다. 그렇다면서 거의 다 전 세계를 그냥 쓸어 담는 거죠. 예. 근데 네. 올해가 1,000억 불이 육박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1등하는 기업이 작년 2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2배 가까이 레벨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1,000억 불의 의미가 전 네. 세계 디램 시장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가. 거예요? 전 세계 디램 시장이 998억 불이 역대급이었는데 올해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GPU에서 한 1,000억 불을 기록하면 그것도 전사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GPU면 네. 그래서 AI 혁신의 시대에 제일 중심에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제 우리 로직 반도체 회사랑 연동은 되지만 이렇게 네.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같이 이제 붙여서 파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물론 네. 과거에도 HBM 시장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중요성이 커지지는 않았고 그래서 네. 메모리 반도체 하면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 보면서 배팅을 하는 비즈니스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로직 반도체랑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로직 반도체가 어떤 건지 GPU 같은 제품, CPU, GPU 같은 네, 제품들이랑 특히 GPU 옆에 바로 HBM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처음 이제 개발할 때부터 서로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메모리 반도체는 협업보다는 서로 어떻게 보면 원가 경쟁이 더 네, 중요했는데 지금은 협업을 통해서 서로 이제 메모리 생태계를 반도체는 기성품 같은 거고. 커모디티였죠. 네. 근데 이제 로직 반도체는 이제 맞춤 네. 제품인데 그 맞춤 제품에
어떻게 보면 잘 융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산업의 성격이 좀 변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 로직 반도체를 파운드리하는 TSMC가 파운드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랑 패키징도 같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TSMC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한 850억 불이 넘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GPU에서 엔비디아가 1,000억 불, TSMC가 전사 매출액이 한 850억 불. 그러면 네. 이 둘 다 엄청난 실적이고 그래서 뭐 다행히 우리 기업 중에는 하이닉스가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네. 2018년보다도 이익이 더 나는 네.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패브리케이션 그 설계를 네. 하는 데가 있고 네. 파운드리는 이제 네. 위탁 수출을 받아서 만드는 예, 데고 예. 패키징은 예. 패키징은 사실은 반도체 칩이 네. 완제품에 탑재될 수 있도록 옷을 입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옷을 입히는 공정이 과거에는 약간 좀 기술력이 떨어지는 공정으로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은 좀 상대적으로 전 공정보다는 좀 떨어졌는데 네. 우리 로직 반도체 패키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이번 컴퓨텍스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어의 법칙으로 네. 그렇게 했으면 절대 네. 이렇게 안 왔다. 우리 이렇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해서 네. 엔비디아의 이제 곧 나올 블랙엘 GPU가 네. 2016년에 나왔던 이제 엔비디아 제품 P100보다 성능이 네. 1000배가 되는 데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으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이게 예. 외계 언어 같은 건 어렵죠. 약간 좀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예. 미세화의 한계. 그러니까 예. 미세화가 점점 돼서 이렇게 굉장히 그 예. 생산량도 늦고 효용도 또 좋아졌던 맞습니다. 게 예. 한계에 부딪힌 거를 극복하게 한 게 아까 로직 그렇죠. 첨단 패키징을 통해서 네. 그냥 일반적으로 무어의 법칙을 통해서 1, 2년마다 이제 네. 반도체 집적도가 이제 높아진 거죠. 2배 개선되기 때문에 네. 반도체 가격은 이제 그만큼 저렴해지는 건데 네. 그런 무어의 법칙으로는 이제 이 정도의 성능 개선은 불가능했던 거고 그 엔비디아의 GPU는 결국 이제 패키징을 잘해서 네. 성능이 개선된 거고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우리 산업의 그 게임이 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지금 GPU가 그래픽 처리 장치가 AI 산업에 있어서 석유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산유국의 지위에 올랐다. 예. 이렇게까지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보면 예. 그 당분간 이 AI 반도체라는 게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죠. 예, 일단 초과 성장의 중심에 있고요. 네. 참고로 이제 2023년에도 사실 경제가 좋지는 않았죠. 고물가 고금리 네, 그렇죠. 하에서.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폰, 그다음에 PC 그리고 일반 서버가 다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네, 네. 근데 올해는 뭐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작년에도 AI 서버만 작년에도 35% 성장했거든요. 아, 네. 근데 2024년에 35% 성장한 그 제품이 올해는 40%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초과 성장도 압도적인 초과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뭐 주요 우리 클라우드 사업자들이든 네. 반도체 기업이든 다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네. AI 반도체 다 모든 리소스를 쏟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반도체하면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예. 지금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 AI 산업의 석유다 이렇게 표현을 예. 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스마트폰에 예. 그 반도체가 몇십 개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보다는 많이 들어가긴 그런가요? 합니다. 컴퓨터에 뭐 60개, 예, 예. 올레드 TV에 120개, 자동차에 300여 개,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에는 2,000여 개가 예, 들어가니 예. 우리 모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거에 거의 이제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예.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예. 왜 진작 제가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더 특히 챗GPT 때문에 더 네. 중요해졌고요. 작년에 오픈AI가. 오픈AI 네. 챗GPT 뭐 경험해 보시면 네. 어느 정도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런 대규모의 이제 매개 변수를 돌리려면 네. 엔비디아의 GPU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네. 그 리포트 요즘 증권사 리포트 쓰실 때도 챗 GPT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던데 사용해 보시나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경쟁사보다 좀 차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챗GPT를 그냥 이용해서 보고서를 쓰고 그러지는 않지만 네, 네. 그래도 그냥 궁금하고 산업 트렌드랑 그다음에 반도체는 또 이게 얼마만큼 성능이 좋아질지에 따라서 GPU 성능도 같이 개선되고 네. 또 GPU 성능이 높아지면 HBM을 더 많이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공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현대차증권이 실적
전망 쪽집게 도사라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올해 않고요. 굉장히 잘 맞췄다고 예, 나오더라고요. 여러 개 가끔 증권사 맞출 중에서. 때가 있긴 하죠. 네. 예. 이제 센터장으로 계시는데 이제 반도체 쪽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혹시 이제 대만이나 뭐 이렇게 이런 데 좀 다녀오시나요? 예, 저는 1년에 대만, 일본 한 3번 정도 가고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연초에는 CS 가고 아, 또 CS 이번에는 이제 가셔야죠. 컴퓨텍스도 CS. 다녀왔고 아, 다녀오셨어요? 젠슨왕을 또 여러 번 봤습니다.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저도 그냥 악수하셨다고. 청중으로서 만났고요. 네. 그래서 되게 제가 과거에 갔던 컴퓨텍스보다는 네.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타이틀 자체도 커넥팅 AI라고 컴퓨텍스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인 AI 박람회가 됐기 때문에 네. 되게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연초에는 비싼 비행기표 사서 CS를 가는데 네. AI를 공부하고 싶으면 좀 네. 저렴하게 대만을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몇 월이죠? 보통 이제 6월 초인데요. 6월이었죠? 내년에는 좀 앞당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5월 하순 정도로. 네. 예. 일단 당분간은 엔비디아가 1위의 지위를 공고하게 이어간다고 봐야 네. 되겠죠. 일단 큰 대안은 없습니다. 네, 네. 큰 대안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물론 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도 이제 자체 이제 반도체를 AI 반도체를 개발해서 탑재를 하지만 네. 그 부분은 일부 특정 목적인 거고 네. 검용으로 쓰는 거는 아. 대부분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배제해서는 네. 생태계에서 자기 역할을 하긴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하고 밀접하게 일하는 그 글로벌 협력 기업들이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TSMC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TSMC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 AI 가속기 개발에 이제 여러 네, 맞습니다. 빅테크들이 나서면서 네.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 위협을 줄 수는 있지만 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그 업체인 TSMC에는 새로운 일감이 계속 생겨드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완전 이거는 예. 뭐라 그래요? 물 만났다 그래요? 독점적 시장이죠. 독점적 시장인 거죠. 블루오션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적인 파운드리보다도 진입 장벽이 좀 더 높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리 삼성 파운드리는 주로 스마트폰하고 그리고 요즘 전장 쪽 위주로 하고 있고 네. 서버 쪽은 좀 많이 분발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서버 시장 거의 TSMC가 독점하고 있는데 네. 엔비디아 물량뿐만 아니라 미국 빅테크들의 지적하신 대로 가속기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인텔 서버 CPU를 안 쓰고 빅테크들이 자체 커스텀 CPU를 쓰거든요. 네, 네. 그 물량까지도 다 이제 TSMC에서 양산하고 있고 네. 또 PC 같은 경우에도 3나노 특히 AI PC용 프로세서는 네, 네. 인텔도 TSMC한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AMD는 원래 100%다 네. TSMC를 사용했고요. 네. 그래서 혼자 바운드리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삼성전자의 그 HBM3인가요? 3? 예. 그걸 엔비디아 납품하는 거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행 중이고요. 네. 네, 좀 많이 인내심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올 4분기부터 엔비디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블랙웨어를 양산을 해서 네. 고객사한테 조금씩 공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4분기부터는 이제 HBM3E가 네.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HBM3E는 또 뭐예요? E는 이제 HBM3보다 네. 좀 더 개선된 아. 속도와 그다음에 가격도 한 20% 정도 비싸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엔비디아가 블랙웰이라는 단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네. 블랙웰가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CPU를 그렇게 붙인 제품이 있습니다. 뭐 GB200이라는 제품, 그다음에 그런 GB200 중에서 그거를 이제 서버로 만들어서 또 엔비디아가 팔거든요. 네. 그래서 NVL70이라는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파생적인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삼성이 이미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랑 큰 계약을 했는데 네. 삼성이 이제 들어가서 의미 있게 물량을 받겠냐? 저도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수요가 좀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9월까지만 네. 통과를 하면 네, 퀄테스트.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큰 트렌드에서 이탈이 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TSMC와 지금 저기 그 뭐죠? 그 일본하고 예. 또 그 엔비디아하고 그렇게 삼각 협력을 한다는 기사를 예. 본 것 같은데 예. 맞습니까? 네. 일본의 지금 구마모토 현에 네. 지금 JASM이라는 그런
일본 그 소니에서도 지분 투자를 한 네. TSMC의 일본 공장이 지금 이미 가동이 되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장을 또 곧 지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그쪽 공장은 이제 대부분 성숙 공정이라고 해서 네. 보통 이제 AI 반도체 들어가는 뭐 4나노, 3나노 이런 공정은 아니고 보통 이제 28나노 요 공정이거든요. 네. 28나노 또 향후에는 이제 16나노까지 가겠죠. 네. 그래서 아주 첨단 공정은 아니고요. 아닌 거죠. 주로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 보통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우리 카메라 그 이미지 센서 뒷단에 들어가는 로직 프로세서 이런 네, 쪽을 주로 네.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TSMC한테 소니가 거의 100% 다 썼습니다. 아. 그래서 그쪽에 현지화하는 전략이 없고 또 단순하게 네. 일본에만 짓는 게 아니라 그런 성숙 공정 공장은 독일 드레스덴에도 짓습니다. 드레스덴인데. 네, 그쪽도 자동차 반도체를 겨냥한 거고요. 그래서 TSMC의 기존 고객들을 위해서 좀 현지화하는 거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래 반도체 시장의 최고 격전지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 누가 반도체를 잘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쌓아 올리느냐가 네, 맞습니다. 최후 승자가 될 것이다. 이런 예. 예측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제가 모의 법칙을 네, 했으면 네. 저 정도 성능과 전력 사용 효율성은 제고는 안 됐을 거고 네. 결국 이제 2.5D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한 게 네. HBM이라는 제품을 이제 3D로 쌌거든요. 네. 8단으로 그리고 네. GPU를 바로 붙여가지고 하나는 3D고 하나는 이제 2D니까 이종 집적이 되는 거예요. 합치니까 네. 2.5D라고 부르는 건데 2.5D가 되는군요. 앞으로는 이게 좀 더 효율성이 높이려면 네. 이제 그 로직 칩 위에다 바로 쌓는 거를 우리가 3D라고 하거든요. 아. 예, 이제 그런 패키징에 대한 니즈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니즈는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 최근에 네. 뭐 글래스 코어라고 해서 유리 기판도 네, 요즘은 전력 네. 사용의 효율성 제고랑 연동이 되고 최근에 실리콘보다 유리가 훨씬 더 맞습니다. 효율이 좋아요. 예, 전력 효율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TSMC 삼성에서 발표한 실리콘 포토닉스도 네. 전력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단품으로 각각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둘러쌌을 때보다 3D로 쌓았을 때 네. 훨씬 더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친환경 수요랑도 네. 많이 좀 연동이 된다. 어쨌거나 이렇게. GPU가 전력을 엄청나게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그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 GPU는 근데 계속해서 전력을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이번에 나온 제품이 이제 블랙에리라는 제품이 있고 네. 2026년에 이제 누빌이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그 제품은 또 3나노로 좀 약간 미세화는 되지만 그래도 네. 상당히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성능이 계속 올라가면 그만큼 전력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라도 좀 더 전력을 덜 쓰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네, 많이 합니다. 그런 그래서 거군요. 냉각 기술도 새로 발전하고 네. 아니면 CPU 자체를 아예 ARM으로 교체를 해서 암을 한다는 게 뭐예요? ARM 프로세서 인텔 AMD의 X86이 아니라 ARM으로 하면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많이 제고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해법들을 많이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전력 니즈와 관련된 큰 메가 트렌드는 계속해서 뭐 공부한다면 좋은 기회가 올 것 네. 같습니다. AI 반도체 관련 시장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라든가 말씀하신 전력 산업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거로 보이는데 소부장이라든가 전력 산업 움직임은 지금 어떤 거예요? 소부장은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투자가 되게 많고 그래서 네. 당연히 이제 일본 기업들이 강하죠. 네. 일본의 뭐 디스코 같은 뭐 그런 커팅하는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제 이렇게 웨이퍼 자른 거를 붙이는 또 반딩하는 장비 회사들도 또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네. 수주도 좋은데 뭐 여전히 일본 기업들이 주도했던 시장에 한국 기업들도 좀 기회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관련해서는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전력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네. 뭐 LS 그룹도 그렇고 네. 최근에 또 일부 컨덴서 회사들도 그 따라서 실적 수주를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커지면서 네. 전 세계적인 전력난이 크고 네. 그거를 이제 발전소를 지어서 커버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은 제한된 리소스 내에서 효율성을 찾는 것도 해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의 전력의 사유에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뭐 반도체든 전자부품이든 아니면 그 냉각 기술에서도
그런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데이터 센터를 냉각이 좀 잘 되는 지역으로 설치를 네, 로케이션을 네, 바꾸려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해저에 짓고요. 네.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북극에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그런 해법들이 결국 그만큼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반증이지 어떤 않나. 트렌드가 생길지 어떤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좀 미리 좀 생각을 해보고 그걸 쫓아가면서 투자를 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큰 메가 트렌드에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 열풍이 꽤 오래 갈 것 같은데 사실 오픈 AI의 챗 GPT를 예. 시작한 작년부터 불어닥친 이 AI 열풍이 이제 네.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디램도 좀 많이 쌓여 있었고 지금 너나 없이 각국이 다 기업들이 이제 뛰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또 경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물량이 좀 쌓여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러는 때가 오는 건 아닌가. 네, 뭐. 그건 언제쯤 될지 예. 그 전후로 어떻게 투자를 네.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언젠가는 올 거고요. 네. 저희는 이제 오면 아마 2027년부터는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2년. 예, 왜냐하면 그때 2년 발전소도 뒤, 이제 네. 좀 지어져서 뭐 AI 데이터 센터를 26년, 27년에 충분히 짓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슬로우해질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제품 로드맵을 보더라도 3나노 제품이 그때 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때가 아마 피크를 단기적으로 치고 그다음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만큼 이제 지금 짓는 AI 데이터 센터는 다 AI 서비스용이거든요. 네. 예, 뭐 챗GPT든 생성 AI인데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서비스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AI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때는 2차 성장을 하겠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로보틱스 자율주행 뭐 네, 그런 네. 쪽이 될 건데 그게 이제 트래픽상으로 많이 올라오는 시점에 또 2차 투자를 할 거고 캐즘이 한 번 올 거예요. 캐즘이, 캐즘의 네. 간격이 네. 생각보다 안 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정체됐다. 예, 다시 이제 올라간다는 피크를 치고 거죠? 나서 좀 약간 플랫 상태를 유지하다가 네. 그리고 정말 사람의 노동력을 AI가 대체하는 그냥 네. 서비스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물리적인 예를 들어서 가사 도우미를 로봇이 대신한다거나 공장에서 로봇이 이제 사람을 대체한다거나 네. 그런 식의 이제 수요가 생기면 정말 AI 데이터 센터가 엣지 단에서 네. 상당히 또 엣지 데이터 센터가 AI 단으로도 그렇게 또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대한 메가 트렌드는 그런데 사실 웬만한 확신과 뚝심 없이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버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단기적으로 올 하반기 예.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줄 큰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점 이런 건 좀 주의하고 가야 된다는 게 있으면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일단 끝으로. 그 데이터 센터 전력난이 제일 큽니다. 네. 전력난이 심각해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원하는 만큼 못 지으면 시장의 기대치는 높은데 그거만큼 이제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 미국 대선도 한번 또 지켜볼 부분입니다. 네. 트럼프가 되고 나서 다시 중국에 대한 제재나 이런 거를 할 때 이게 이제 제재가 있을 것 같으면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지금 반도체를 미리 사겠죠. 네. 그럼 지금 좋은 실적에는 미리 사는 수요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하. 예, 그리고 네. 나서 대선 이후에는 그 수요가 또 그만큼 재고 조정이 있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이 두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 메가 트렌드의 힘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